그날 밤 나는 분명 문을 잠갔다고 생각했습니다. 2번이나 손잡이를 돌렸으니까요. 그런데 노크 소리도 없이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도연아, 셔츠 여기 있다. 장모님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 시선이 그대로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지요. 서로가 바라본 건 의도치 않게 외로움을 달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노크했는데 대답이 없어서. 문이 닫히고 난 뒤 방 안엔 정적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내 그것까지 봤을까? 아니면 못 봤을까?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었지만 그 이상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인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윤도현입니다. 올해 42이지요. 서울 마포에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일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1년 전 그만 아내를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그날 이후로 제 세상은 멈춘 듯했습니다. 퇴근해도 불 켜진 집이 아니었고 밤 냄새 대신 냉장고의 냉기만 느껴졌습니다. TV를 켜놓고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커피를 내리고 출근 준비를 하다가 괜히 허공을 향해 말하곤 했습니다. 지은아, 오늘도 다녀올게.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버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군요. 문을 열자 장모님, 서미정 여사가 서 계셨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으셨는데 얼굴엔 걱정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밥은 먹고 다니니? 그냥 대충요. 대충은 안 돼. 이렇게 살면 어떡하니? 장모님은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여셨습니다. 텅 빈 반찬통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지요. 그리고 장을 봐오신 듯 봉지에서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마치 우리 집이 아닌데도 오랫동안 주방을 알고 계신 사람처럼요. 그날 이후로 장모님은 일주일에 2~3번씩 오셨습니다. 반찬을 해주시고 빨래를 돌리고 거실 창문을 닦으셨죠. 저는 감사하면서도 어색했습니다. 딸을 잃은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장모님. 이러지 않으면 내가 더 힘들어. 지은이 생각나서라도.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을 잃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서로를 조금은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제 셔츠 소매를 보시더니 살짝 웃으셨습니다. 단추 하나가 떨어졌네. 아, 신경도 못 썼네요. 내가 꿰매줄게 실은. 내가 손이 좀 빨라. 장모님은 작은 재봉통을 꺼내셔서 단추를 꿰매셨습니다. 그때 무심히 하신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단추 하나는 여유 있게 남겨둬야 해. 그래야 숨 쉴 틈이 있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동안 제 삶엔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도, 결혼도, 상실도 늘 꽉 잠긴 단추처럼 팽팽했지요. 장모님의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커피를 내리는데 문득 어제 장모님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부터 장모님은 제게 아내의 어머니가 아니라 같은 슬픔을 겪은 사람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장모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내일 반찬 좀 더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괜찮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장모님. 내일 오세요. 내일은 좀 늦을지도 몰라. 요가 강의가 있어서. 괜찮아요. 천천히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랜만에 사람 냄새가 나는 집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며 식탁 위 먼지를 닦았지요.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창문 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문득 장모님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단추 하나는 여유 있게 남겨둬야 해.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셔츠를 하나 꺼내 마지막 단추를 일부러 잠그지 않았습니다. 어딘가로 통하는 숨구멍 같았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유 하나가 우리 관계의 시작이 될 줄은요. 다음 날 장모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웃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소고기무국 끓여줄게. 내가 예전에 좋아했잖아. 그 말에 저는 모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일상의 밥냄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서로를 위로하는 관계였지만 그날부터 뭔가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모님은 일주일에 2번은 꼭 오셨습니다. 집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반찬 냄새가 나고 식탁에는 꽃이 하나 꽂혀 있었죠. 그런 사소한 것들이 제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장모님은 늘 아침 일찍 오셨습니다. 시장 다녀오신 손에는 비닐봉지가 가득했죠. 무겁다고 말릴 새도 없이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고기 방근 사왔어. 오늘은 갈비찜 해 먹자. 이렇게 자주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혼자 밥 먹는 건 죄야. 같이 먹으면 덜 쓸쓸하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같이 먹는다는 게 이렇게 다른 건가 싶었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장모님은 늘 반찬을 제 쪽으로 밀어주셨습니다. 이건 좀 더 먹어. 내가 예전에 좋아했잖아.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도연아,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 재건축이 갑자기 잡혔어. 보상은 나오는데 새 집이 준비되기 전까지 한두 달은 갈 곳이 없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바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계세요. 여기 아니야, 내 눈치 보일 텐데. 전혀요.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장모님은 잠시 말을 잃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망설임보다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 집살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사 날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택시 한 대분의 짐과 손에 들린 화분 2개. 이건 지은이가 예전에 좋아하던 화분이야. 버리긴 싫더라. 장모님은 조심스레 그 화분을 창가에 놓으셨습니다.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장모님은 제 방과 가장 먼 쪽 게스트룸을 쓰셨습니다. 같이 살아도 각자 공간은 있어야지.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생활은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아침엔 장모님이 먼저 일어나 요가를 하셨고 저는 그 냄새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거실에 요가 매트가 펼쳐져 있고 TV에서는 잔잔한 명상음악이 흘렀습니다. 출근할 때면 장모님이 현관까지 따라오셨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다녀와. 네, 장모님도 강에 잘 다녀오세요. 그 인사 한마디가 참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제 일상을 걱정해 준다는 게 이렇게 낯설고 고마운 일이었죠.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퇴근 후 불 꺼진 집 대신 밥냄새 나는 집으로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처음 알게 됐습니다. 장모님은 늘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따뜻함 속에 묘한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부엌 문틈으로 장모님을 보게 되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시는 모습이었죠. 창밖으로 비치는 오후 햇살에 장모님의 실루엣이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이유 없이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날 이후 저는 장모님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눈을 마주치면 피하지 못했습니다. 장모님도 잠시 멈칫하는 표정이었지요. 하루는 장모님이 밥을 먹다가 물으셨습니다.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어요. 버틴다는 말 참 안쓰럽다. 우리 지은이도 늘 그랬지. 나 그냥 버티는 중이야 하면서 웃었거든. 그 말에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아내의 이름이 오랜만에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아내가 멀리서 웃으며 손을 흔들더군요. 그 옆에 장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웃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장모님이 차를 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커피는 진하게 해야 향이 남아. 네, 장모님. 어제 꿈에 지은이가 나왔어요. 그럼 좋은 거야. 보고 싶었나 보다. 장모님의 말투에는 슬픔보다 평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평온함이 더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우리 사이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공기가 생겼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습니다. 집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불빛이 따뜻했고 식탁 위 국물에서도 온기가 났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서 저는 아주 천천히 다시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지낸 지 2달쯤 지났습니다. 서로의 일상은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나고 퇴근하면 현관 불빛이 먼저 반겨주었지요. 외로움이 조금은 옅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장모님을 향한 제 시선이 이상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분이 웃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를 닮은 눈매 때문일까요? 아니면 함께 살아서일까요? 그날은 유난히 피곤한 금요일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느라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방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내 생각, 회사 일, 그리고 장모님.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문을 돌려 잠갔다고 생각했습니다. 2번은 확실히 돌린 것 같았지요. 책상 위에 노인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나 요즘 왜 이럴까?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아, 자니? 대답을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괜히 어색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고리가 움직였습니다. 드르르 문이 열렸습니다. 내일 입을 셔츠 다려놨어. 문이 열려 있어서. 장모님은 셔츠를 손에 든 채 그대로 굳었습니다. 저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은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잠시 엇갈렸습니다. 아, 장모님, 죄송합니다. 문을 잠갔는데. 괜찮아. 내가 먼저 노크했는데 내가 대답이 없어서. 장모님은 셔츠를 침대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얼굴에 당황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지요.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다 보면 외로울 수도 있지. 너무 자책하지 마.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분이 제 마음을 알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숙인 채 문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추시더니 작게 덧붙였습니다. 잠 잘 자. 내일 아침에 국 끓여 놓을게. 문이 닫히고 방 안엔 정적만 남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분의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장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놀란 눈빛,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외로울 수도 있지.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국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는데 장모님이 조용히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어제 놀랐지? 내가 괜히 문을 열었나 봐. 괜찮아요. 제 잘못이죠. 우리 서로 조심하자. 괜히 오해살일 만들면 안 되잖니. 그 말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날 이후 저는 장모님을 더 의식하게 됐습니다. 식탁에서, 거실에서 그분이 움직일 때마다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장모님도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대화는 짧아졌고 눈이 마주치면 잠시 웃다 이내 피하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저녁 장모님이 TV 앞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표정이 이상하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장모님, 드라마 재미있으세요? 응, 근데 사람 사는 얘기는 다 거기서 거기야. 사람은 결국 마음 때문에 흔들리더라. 장모님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때문에 흔들린다. 그 말이 제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을 잠그며 손잡이를 2번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그리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며 머릿속이 조금은 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맑은 공기 속에서도 장모님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남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 때문에 흔들리더라. 그날 이후 장모님과 저는 서로 조금 달라졌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었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기였지요. 그래도 일상은 이어졌습니다. 아침이면 장모님이 부엌에서 밥을 짓고 저는 커피를 내리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일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조심스레 거리를 재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은 회사가 쉬는 날이었죠. 장모님은 마루에서 카펫을 들고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손목을 잡고 얼굴을 찡그리셨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괜찮아. 살짝 삐끗했나 봐. 저는 황급히 다가가 장모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손등이 차가웠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손목이 살짝 부어 있었습니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돼요. 얼음찜질이라도 해야겠어요. 괜찮다니까. 나 이런 건 금방 나아.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표정이 편치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얼음팩을 꺼내왔습니다. 장모님이 소파에 앉자 저는 그 옆에 앉아 손목에 얼음을 살짝 올려드렸습니다. 차갑다 그래도 시원하네. 참 이상하죠. 저는 원래 이런 거 서툰데 이상하게 장모님 앞에선 자연스럽네요. 글쎄, 우리가 가족이라서 그런가 보지. 장모님은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얼음팩을 다시 눌러드렸습니다. 그때 손끝이 장모님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로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황급히 얼음팩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괜찮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장모님은 시선을 창가로 돌리셨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소파 위로 번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장모님의 옆모습이 잠시 고요하게 빛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얼음이 녹아 물방울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얼음팩을 걷고 수건으로 손목을 감싸드렸습니다. 그 순간 장모님의 손이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도연아, 네, 고맙다.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좀 따뜻해지네.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따뜻하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깊게 남을 줄 몰랐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손목이 좀 나아지신 듯 했습니다. 장모님은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셨고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고마운 마음으로 더 맛있게 끓였어. 네, 냄새부터 벌써 다르네요.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회사, 요가 회원들 얘기까지.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대화였지만 그날따라 모든 말이 더 조용하고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장모님은 차를 끓여오셨습니다. 카모마일이야. 마음이 편해진대. 그분의 손에는 아직 수건이 감겨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머그컵을 받아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제 혼자 무거운 거 하지 마세요. 알았어. 이제는 내 말도 좀 들을게. 두 잔의 차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이 천천히 섞이며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시간 속에 있다는 사실이 편안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장모님은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 커튼 틈으로 달빛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에 남은 온기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문득 장모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해지네.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잠들기 아까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모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손 다 나았어. 덕분이야. 그 미소가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었지만 그날 이후 서로를 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손목이 나은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는 이상하리만큼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눈이 마주치면 둘 다 잠시 멈추곤 했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장모님은 늘 부엌에 있었고 저는 출근 전마다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커피 향 속에 미묘한 다른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던 그분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그 짧은 인사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죠. 현장 미팅이 늦어져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인다. 씻고 밥 먹자. 비까지 와서 그런가 봐요. 냄새가 너무 좋네요. 식탁 위에는 따끈한 밥과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제 앞에 밥을 놓으며 웃으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밥이 보약이야. 그 말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장모님의 손목에는 아직 수건 자국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그 손을 바라보다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장모님, 그때 제가 너무 무례했죠. 괜히 걱정만 끼쳤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그때 도와줘서 고마웠는데. 그래도 그날 이후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어요. 장모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 김이 천천히 사라지고 대신 공기 속에 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너무 마음 쓰지 말자. 지은이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텐데.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의 이름, 지은. 오랜만에 그 이름을 들으니 숨이 막혔습니다. 지은이 참 밝은 애였죠. 그 애는 늘 그랬지. 어려운 일 있어도 웃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나도 그게 그립다. 장모님은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그분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손을 내밀어 컵을 건넸습니다.
그 손끝이 닿자 장모님이 살짝 놀라셨습니다. 고마워 근데 도연아. 네, 우리 이렇게 지내는 거 지은이가 보면 뭐라 할까?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기에 때문입니다. 이 관계는 따뜻하면서도 위험했습니다. 어디까지가 가족이고 어디부터가 마음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장모님은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그렇게 쓸쓸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비가 그치면 우리 한번 바람 쐬러 갈까요? 어디로? 그냥 가까운데요. 바닷가나 산 같은데. 글쎄 괜찮을까? 그냥 여행처럼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장모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지은이 떠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나도 마음 좀 정리해야겠지. 그렇게 대화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멈춰도 가슴속에는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모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계셨습니다. 식탁 위엔 여행 잡지가 한 권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제 말한 거 생각해 봤는데 제주도는 어때? 사람이 많지 않고 조용한 데로. 좋죠. 제주도라면 언제라도요. 장모님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단둘이 떠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지은의 생일을 앞둔 시기였죠. 그건 어쩌면 정리의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비가 그친 지 일주일 우리는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잔잔하게 맑았습니다. 가을 끝자락의 공기에는 바닷내음이 묻어 있었죠. 장모님은 오랜만에 웃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비행기를 다시 타게 될 줄 몰랐네.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장모님이랑 여행이라니 저도 믿기지 않아요. 제주에 도착하자 렌터카로 서쪽 해안 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창문을 살짝 내리니 짠내 섞인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길가엔 억새가 흔들리고 멀리 한라산 능선이 흐릿하게 보였지요. 숙소는 애월 근처의 조용한 펜션이었습니다. 바다를 마주한 단층 건물이었는데 테라스에서 파도 소리가 바로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런 데는 참 오랜만이야. 지은이 어릴 때 한 번 왔었거든. 그럼 더 잘 오신 거예요. 지은이도 좋아했을 거예요. 우리는 짐을 풀고 근처 해변으로 걸었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발끝을 스치고 바람이 얼굴을 지나갔습니다. 장모님은 바다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이렇게 예쁜 곳인데 마음이 자꾸 저물어.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분의 어깨 너머로 해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만큼은 그냥 쉬세요. 아무 생각 말고 바람만 느끼세요. 넌 참 말을 곱게 한다. 그날 저녁 우리는 숙소 근처 마을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갈치조림과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말이 풀렸습니다. 너도 이제 50살 바라보잖아. 살다 보면. 마음이 텅 빌 때가 있지? 요즘이 딱 그래요. 일도 사람도 그냥 다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땐 억지로 붙잡지 마. 내려놓을 땐 내려놓는 게 살아남는 길이야. 장모님의 말투에는 인생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을 때는 바람이 더 세졌습니다. 테라스에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장모님은 난로 앞에서 손을 녹이고 계셨습니다. 바람이 꽤 차네. 제주도 바람은 참 사람 마음 같아. 그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한 차 끓여드릴까요? 그래, 고마워. 차를 마주 놓고 앉았을 때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에 난로 불빛이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그 표정엔 슬픔보다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아, 네, 가끔 생각해.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게 맞는 걸까 하고. 전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들어요. 그 말에 장모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엔 지난 세월의 고단함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창 밖에서는 파도가 규칙적으로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서로의 숨소리만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어느새 시계가 자정을 넘었습니다. 장모님은 창가로 다가가 바다를 바라보셨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렸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이 바람이 좋다. 괜히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아서. 저는 창가 옆에 서서 그분과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등대에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우리 둘의 마음 같았습니다. 멀지만 닿을 듯, 닿지 않을 듯.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 식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어깨가 가볍게 닿았을 뿐인데 그 따뜻함이 오래 남았습니다. 창문 밖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그 부드러운 소리가 마치 숨결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지고 대신 알 수 없는 평온이 밀려왔습니다. 바다의 소리, 바람의 온기,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로 버티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제주도의 바람이 우리 사이에 머물렀습니다. 제주에서 돌아온 날, 하늘은 유난히 흐렸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회색빛 서울이 내려다 보였지요. 휴대폰이 진동하며 현실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회사 일정, 거래처 전화, 그리고 빈집의 공기. 짧은 여행이었지만 마음은 낯설게 변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 장모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말없이 스치는 도로의 불빛들이 유리창에 반사됐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도 그 불빛이 번져 있었지요. 장모님, 피곤하시죠?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좀 정리된 것 같아. 저도 그래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그럼 잘 다녀온 거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엔 우리 둘 다 말하지 못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펜션의 바람, 바다의 파도, 그 모든 게 아직 마음 한쪽에서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집에 도착하자 장모님은 익숙한 손길로 가방을 풀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정리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낯익으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분이 있는 집은 여전히 온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은 여행 전과 달랐습니다.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가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고 눈이 마주치면 금세 다른 쪽을 보게 됐습니다. 장모님은 예전보다 말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회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거실 불빛이 켜져 있었고 장모님이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 표정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안 주무셨어요? 내가 늦는다길래 기다렸지. 이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이젠 잘 챙겨요. 그래도 괜히 신경 쓰이더라. 혼자 밥 먹는 게 싫어서. 그 말에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싫다. 그건 마치 제 마음을 대신한 말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행 갔다 오고 나서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장모님은 책을 덮으시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달라졌다니? 그냥요.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허전했는데 요즘은 집이 집 같아요. 장모님은 잠시 미소를 짓다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나도 그래. 지은이 잃고 나서 처음이야. 이렇게 따뜻하다고 느낀 게 그 목소리엔 고마움과 슬픔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들어오며 문을 닫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습니다. 우린 지금 어떤 관계일까? 가족이지만 가족이라 하기엔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렇다고 남녀라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장모님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이 제삿날이 다가오네. 벌써 그렇게 됐구나.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그날 같이 가요. 아내도 좋아할 거예요. 그래, 같이 가자. 우리 둘 다 그애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제삿날, 우리는 아내의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한라산에서 주워온 조그만 조약돌 하나를 장모님이 꺼내 놓으셨습니다. 지은이가 좋아하던 돌이야. 손에 쥐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었거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낮은 바람 소리와 향 냄새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지은의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돌아오는 길, 장모님이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닮아간다더라. 저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밤이 되어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불빛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장모님은 제게 따뜻한 물을 건네셨습니다. 오늘 하루 참 길었지? 네.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나도 그래. 그날 우리는 함께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무겁지 않게 닿을 만큼의 거리. 그게 지금 우리 사이였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불빛 아래서도 제 마음은 여전히 그 섬의 바람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려. 장모님과의 제주 여행이 끝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집 안 공기도 조금씩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하루를 물으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장모님이 휴대폰을 봤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혜가 한국에 들어온대. 지혜, 그러니까 아내의 언니였습니다. 20년째 미국에서 살던 분이었죠. 갑자기요. 응, 나 걱정된다고 완전히 들어온대. 당분간 같이 살자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모님은 애써 담담하게 웃으셨지만 그 눈빛엔 불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슬슬 나가야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가 오면 내가 불편할 거잖아. 나도 눈치 보이고. 그 말이 머릿속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지던 일상이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혜 씨가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본 그녀는 세련되고 강단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제부, 오랜만이에요. 그 인사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가 묘하게 무겁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혜 씨는 장모님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좋아지셨네. 그래, 도연이가 도와줘서 잘 지냈어. 그 짧은 대화 속에도 무언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 집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웃음 대신 정적이 길어졌습니다. 지혜 씨는 부드럽지만 예리했습니다. 무엇인가 느끼고 있다는 걸 저는 직감했습니다. 하루는 퇴근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장모님이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말하더라. 엄마 표정이 예전 같지 않다고. 그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장모님, 우리 그냥 아무 일도 없던 걸로 해요.
도연아,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마웠어요. 그게 저한테는 충분했어요. 장모님은 잠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 그게 맞지. 사람이 다치지 않으려면 선은 지켜야 하니까.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아마 서로가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겠지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고 벽 너머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며칠 후 장모님은 이삿짐을 싸기 시작하셨습니다. 지혜 씨가 마련한 아파트로 가신다고 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포장 박스가 쌓였습니다. 냄비, 그릇, 그리고 창가에 화분 하나. 이건 지은이가 좋아하던 화분이잖아. 내가 키워라. 나보다 더 잘해줄 것 같아. 그럼 제가 잘 돌볼게요. 그래, 그럼 됐다. 트럭이 도착하고 이삿짐이 하나둘 실렸습니다. 지혜 씨는 바쁘게 짐을 챙겼고 저와 장모님은 현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 제가 더 감사했어요. 도연아, 네, 행복해져라. 그게 나한테는 제일 큰 위로야. 장모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손이 잠시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짧은 포옹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하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차의 뒤편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문득 셔츠에 단추 하나가 빠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손끝으로 그 단추를 쥐며 장모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단추 하나는 여유 있게 남겨둬야 해. 그래야 숨 쉴 틈이 있지. 그날 밤, 집은 조용했습니다. 불을 켜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저는 홀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잘 지내지? 건강 챙겨. 단추 너무 꽉 잠그지 말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에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주도의 그 바람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셔츠의 마지막 단추를 조용히 잠갔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하지요. 잃고 나서야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알게 됩니다. 때로는 사랑이 아니라 그저 따뜻한 온기 하나가 그리운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남는 건 미련이 아니라 고마움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간들처럼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이 채널을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